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입사 동기 태욱이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경석아,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냐? 만나는 사람이라니? 아,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혹시 여자친구 있어? 아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여자에 관심 없다고.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아이스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태욱이가 다시 물었어요. 네가 전에 그 일 때문에 여자 만나는 거 꺼려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니네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동생은 작년에 결혼했다며. 그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그렇긴 한데 그때 이후로 여자한테 워낙 질려서 영 내키지가 않네. 그날따라 커피가 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 대학을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제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아서 살림까지 차리는 바람에 여자에 질릴 대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혼전 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 이혼하고 서로 앙숙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혐오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인지 쉽사리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소개팅에 나가게 되더라도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랬기에 그날도 역시나 조심스레 거절을 했습니다. 대우가 신경 써준 건 고마운데 내키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주라. 우리 와이프가 너 착실하고 바른 사람 같다고 엄청 좋게 봤잖냐? 와이프가 자기 친구랑 소개팅 한번 잡아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재수 씨 친구랑? 그래. 고등학교 때 워낙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데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다나 봐. 근데 와이프 친구가 얼굴도 엄청 예쁜데다가 직업도 무슨 특급 호텔 매니저인가 보더라고. 나도 한번 봤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기 중에 네가 제일 멀쩡하잖아. 왜 내가 제일 멀쩡해? 준석이도 있고 성우도 있고. 준석이랑 성우는 인성이 별로잖아. 그니까 네가 한 번만 만나주라. 소개팅 갔다가 아니면 그만인 거고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 우리 와이프가 꼭 너로 해달라고 난리란 말이야. 태욱이가 어찌나 빌다시피 하던지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소개팅 날짜가 되어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고 1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여자가 제 얼굴을 알아본 듯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사진을 미리 봐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정 씨는 듣던 대로 얼굴이 많이 예쁜 편이었습니다. 희정 씨도 제 인상이 나쁘진 않았던 모양으로 말도 많이 하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잠시 후 희정 씨가 제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경석 씨, 우리 대화도 잘 통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식사 같이 할래요? 아, 네. 그럼 같이 나갈까요? 라며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하던 희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져 있었는데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거든요. 곧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희정 씨,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왜요? 아니, 희정 씨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제 물음에 희정 씨가 앞에 놓여있던 물을 들이키더니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경석 씨,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사실 경석 씨 나이가 34살이면 많다면 많은 나이잖아요? 저도 32살이라 적은 나이는 아니고요. 그렇긴 하죠.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깐요. 한마디로 경석 씨랑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되는 그런 나이기도 하잖아요. 경석 씨도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 친구 남편 태욱 씨랑 회사 동기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네, 태욱이랑 회사 동기가 맞습니다. 그럼 경석 씨도 공기업 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아서요. 차이가 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태욱 씨가 연봉도 그렇고 복지도 엄청 좋다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공기업, 공기업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부부 만났을 때 보니까 엄청 좋은 외제차에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 딴에는 공기업 다니는 남자 소개해달라고 했던 건데 사실 경석 씨 차 보고 엄청 많이 놀랐어요. 제 차가 왜요? 그렇잖아요. 그럼 공기업 다닐 정도면 외제차 정도는 아니어도 좀 좋은 차 타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에 비해 차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요. 희정 씨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경석 씨 나이에 걸맞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과는 다르게 희정 씨가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 기분도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도 가시돋친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우리 나이에 걸맞는 차는 어떤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제차 정도는 아니어도 국산차 중에서도 제네시스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는 희정 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네? 저요? 저야 뭐. 갑작스런 제 질문에 희정 씨가 대답을 못한 채 당황해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니까 희정 씨랑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궁금해서요. 경석 씨, 지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너가 없으신 것 같네요. 경석 씨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결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친구 남편 태욱 씨처럼 그 정도 경제력은 되는 줄 알고 소개받았는데 조금 실망한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럼 혹시 집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차를 저런 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집 그런 거에 가진 돈 투자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있긴 한데 그것도 희정 씨 마음에 들진 않을 것 같네요. 있긴 있는 거네요?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니요? 집이 있긴 한데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고요. 대출이요? 그럼 결혼하면 그 대출도 갚아야 하고 완전 허덕이겠네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 친구 남편 태욱 씨는 대출 없이 집도 샀다고 하던데 경석 씨는 왜 대출 끼고 집을 산 거예요? 혹시 경석 씨 부모님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희정 씨가 계속해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경석 씨, 지금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요. 뭐가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34살인데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집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싶어서요. 제 친구 남편 태욱 씨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도 대출 없이 집 샀잖아요. 그러게요. 그니까 우린 그만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저는 태욱이처럼 능력이 없어서 희정 씨 마음에 안 들 것 같네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희정 씨가 끝까지 저를 기만했습니다. 얘는 어디서 돈도 없고 차도 그지 같은 차를 타는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있어. 내가 지보다 좋은 남자 만나면 배 아플까봐 일부러 그런 게 분명하구만. 경석 씨,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 얼굴이 보통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준비는 하고 나왔어야죠. 차도 그지 같은 차에 집도 대출로 산 집에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앞으로는 저보다 못생긴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저처럼 예쁜 여자들 만나려면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본가에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희정이란 여자가 아예 대놓고 무시한 채 벌떡 일어나서 저를 밀치고는 먼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식사값을 다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 그 여자 음식값까지 내주고 나오는 게 정말이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개해준 사람 체면도 있고 해서 그냥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앞사람 계산이 밀려 잠시 뒤 계산을 하고 밖을 나오다 보니 야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희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희정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담배 피는 여자 처음 봤어요? 아니면 돈 없는데 밥값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로 소개로 만난 거니까 그냥 좋게 좋게 끝내죠. 라며 제가 그곳을 나왔답니다. 그날 태욱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에 태욱이가 많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희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막장이네. 진짜 미안해. 우리 아내 말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했거든. 진짜 미안해서 어쩌냐? 아니야. 근데 진짜 황당하긴 하더라고. 역시 난 여자 보기 지질이 더 없나 보다. 어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경서가 진짜 미안하다. 나도 만나봤었는데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았었거든. 그래서 소개해준 건데 진짜 미안하다. 라며 태욱이가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태욱이 아내가 희정 씨에게 절규를 선언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하러 본가에 들르라고 했기에 본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본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생 부부도 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버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었나? 제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진이가 네 선자리를 알아왔지 뭐니. 내가 사진 봤는데 아가씨가 참하니 얼굴도 예뻐. 너도 한번 봐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도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제가 단박에 거절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재수 씨가 서운한 듯 말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진짜 어렵게 여기저기 알아본 건데 너무 서운하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소개팅 몇 번 해봤다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재수 씨한테 패기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패는 먼 놈의 패야. 그러다 혼자 호래비로 늙어 죽을 참이야. 네가 우리 입장 돼서 생각해봐. 열심히 잘 키워놨더니 노총각으로 그러고 있으니 내 심정이 어떻겠어. 거기다 우리 진이가 아주버님 소개해준다고 여러모로 애썼는데 어쩜 그렇게 단박에 거절할 수가 있어. 잔말 말고 가서 만나보기나 해.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만나봐야 짝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번에도 선자리 안 나가면 그냥 영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제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수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주버님, 제 친구 언니인데 음대 나와서 음악학원 하고 있거든요. 조용조용해서 아주버님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던데 예술하는 며느리 들어오면 좋지 않겠니? 엄마랑 재수씨가 작정을 하고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다시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자들한테 질리다시피 했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개팅에 나온 사람은 자신을 이소연이라고 소개했고 한동안 이야기하던 소연 씨가 제게 신기한 듯 물었어요. 저기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집을 혼자 힘으로 사셨다면서요? 아, 예. 대출 끼고 샀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많이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도 지금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에다 뭐에다 돈 모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성실하신 편인가 봐요.
대단하세요. 아니, 그냥 일에 빠져 살다 보니 돈 쓸 일이 많지 않아서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엄청 대단한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석 씨가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라며 소연 씨가 대단하다며 몇 번이나 칭찬을 했습니다. 전에 희정이란 여자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에 혼란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소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다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가 좀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보이다니요? 저는 지금껏 뚜벅이로 살고 있는걸요?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허세나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보기 좋은걸요? 소연 씨의 말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연 씨는 그저 싱글벙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신선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딱 봤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니까. 너 결혼하게 되면 진이한테 옷 한 벌 해줘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옷 한 벌이 문제겠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진짜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고요. 난 처음에 소연이네 집이 그냥 평범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수연이네 부모님이 꽤 잘 사는 모양이에요. 수연이 아버님은 중견기업 임원까지 하시다 은퇴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셔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어머님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많이 좋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널 좋게 봤다는 거야? 수연이 아버님이 공인중개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했다는 말에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성실해서 처자식은 안 굶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긴 네가 워낙 성실하긴 하지. 그건 나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겉멋만 잔뜩 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마음에 든다고 했대요. 그렇잖아도 다음 주에 수연이 어머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이럴 게 아니라 주말에 백화점에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잘 차려입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원래 입던 옷도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소연이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엄마가 안쓰러워 보여 마음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소연이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약간은 긴장한 채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요. 그날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소연이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특히나 소연이 어머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듣던 대로 아주 훤칠하고 인상도 참 좋네요. 그냥 딱 봐도 성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네요. 감사합니다. 칭찬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소연이 어머니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김 매니저, 이제 음식 가져다 줘요. 네, 사장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식당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란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어 보였기에 제가 유심히 매니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 눈빛을 느꼈던 모양으로 매니저란 사람도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고 저뿐만 아니라 매니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낯이 익은 이유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란 사람은
전에 소개팅을 했던 희정이라는 그 여자가 분명해 보였어요. 매니저도 저를 알아본 모양으로 손으로 입까지 막은 채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한 채 잠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요. 예비 장모님 또한 놀란 듯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둘이 아는 사이예요? 그런가 보네. 여기는 우리 사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레스토랑 김 매니저예요. 아, 네. 전에 잠깐 얼굴 한번 본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제가 급히 대답을 하고는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매니저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치 빠른 예비 장모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고, 잠시 후 예비 장모님이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김 매니저는 그만 가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요. 서로 아는 사이 같은데 불편할 것 같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 매니저가 사색이 된 채 눈물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한 채 다른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여자친구 소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석 씨, 내가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긴 한데 엄마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말이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아까 식당에서 김 매니저, 그러니까 희정 씨랑 아는 사이 같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사이였는지 물어봐도 될까? 경석 씨는 괜찮아 보이던데 희정 씨가 많이 이상해 보여서 말이야. 사실 내 남동생이 희정 씨를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영 탐탁지 않아 하고 계시거든. 우리 아빠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으신 편이거든. 근데 희정 씨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 혹시 둘이 알던 사이야? 둘이 사귀고 그랬던 사이인 거야? 난 괜찮으니까 말해줘도 돼. 그러니까 그게 수연이 너 만나기 전에 소개팅 한 적 있었다고 했잖아? 아, 경석 씨 차가 외제차도 아니고 집도 대출 끼고 샀다고 능력 없다고 했다던 그 여자? 그래. 그때 충격 엄청 받았다고 했었잖아. 바로 그때 그 여자야. 뭐? 그게 정말이야? 와, 그럼 아빠가 봤던 관상이 정확히 맞았던 거구나. 아무래도 희정 씨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내 동생은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 빨리 부모님한테 다 말해야겠다. 소연이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한마디를 더 추가했습니다. 저기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 여자가 담배를 피더라고. 물론 기호식품이라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암튼 담배도 피우더라고. 뭐? 담배를? 내 동생은 담배 담자도 모르는데 거기다 담배 피는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지 나도 잘은 모르겠어. 혹시 끊었을 수도 있고 말이야. 담배가 기호식품이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난 이세 생각하면 좀 그렇더라고. 라며 제가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다 밝혔습니다. 그 뒤 소연이네 집이 발칵 뒤집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 매니저, 그러니까 희정 씨가 레스토랑을 그만뒀다고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예비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남도 쌀쌀맞게 대하자 눈치를 챈 듯 갑작스레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기 태욱이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을 했어요. 너 혹시 희정 씨라고 기억나지? 그때 소개팅했던. 기억나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나 뭐래나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사실은 말이야. 라며 제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 말 듣던 태욱이가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마주칠 수가 있냐? 그러게, 나도 놀라긴 했는데 나보다 여자친구 가족들이 더 놀란 것 같더라고. 나한테 기인이라고까지 하면서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엄청 챙겨주고 있어. 하긴 너 아니었으면 세연씨 남동생이 그 정신 나간 여자랑 잘 될 수도 있었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무슨 호텔 매니저라고 하더니만 그것도 다 뻥이었던 거네. 우리 아내도 너한테 아직까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오랜만에 SNS로 연락 와서 몇 번 만난 것뿐인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는 친구는 조심해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암튼 너한테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 라며 태욱이가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지금도 처가댁에서 귀인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남이 참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 온 모습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